자, 명제에 대해서, 자, 명제 역과 대우에 대해서 이번 시간 공부해 봅시다. 명제 역과 대우. 자, 원래 명제를 이제 원명제라고 하는데, 자, 원명제를, 자, P면 Q다라고 하자. 이제? 그러면 이 원명제를 바꾸는, 명제를 바꾸는 방법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두 가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역이 있고요.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 역은 말 그대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역이야. 그래서 결론이 가정으로 가고 가정이 결론으로 가는 거죠.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P면 Q이다의 역은 Q면 P이다가 역입니다. 말 그대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역이다. 얘에 반해서 대우는 역을 취한 다음에 각각의 가정과 결론을 부정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대우입니다. 그래서 원명제에 대한 역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역이고요. 원명제에 대한 대우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서 동시에 부정까지 취해주는 게 대우이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주면, 자, P면 Q이다. P면 Q이다. 얘에 대해서 역을 취해주면, 이거에 대해서 역을 취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로 가지 않겠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명제에 대한 역은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Q이면 P이다에 대한 대우야. Q이면 P이다에 대한 대우를 이쪽으로 씁시다. Q이면 P이다에 대한 대우는 위치를 바꾸면서 각각 부정 취해주면 되겠죠? 뭐가 될까? not P면 not Q이다.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이번엔 P면 Q이다. 요거에 대한 대우입니다. 요거에 대한 대우. 요거에 대한 대우를 이쪽에다가 적어주면 P면 Q이다의 대우니까 어떻게 될까?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ot P면 not Q이다 하고 not Q이면 not P이다는 무슨 관계야 지금? 가정과 결론이 바뀐 관계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관계는 뭐의 관계가 성립한다?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도 요 도식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기를 이용해서 방금 전에 공부했던 역과 대우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자, 명제.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요 명제가 있다라고 치자. 요 명제 1번 역을 구하면 말 그대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거잖아. 어떻게 쓰면 되겠어? x의 제곱이 1이면 x가 얼마이다? 1이다가 지금 여기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명제에 대한 대우는 요구의 역을 취하면서 각각을 부정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의 제곱은 1이다의 부정이니까 x의 제곱은 뭐가 아니라 1이 아니면 결론의 부정 x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즉 원명제와 역,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관계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명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자, 일단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 간략하게 복습해볼까? 자, 원래 명제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 원래 명제, 원명제를 바꾸는 건 두 개가 있다. 하나가 역이 있고 하나가 대우가 있다. 맞습니까? 역은 뭐였니? P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얘들아 맞니? 그 다음 대우는 뭐였어? not Q이면 뭐가 된다? not P가 된다. 요게 대우였지. 그죠? 자, 일단 원래의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니? 얘가 조건이고 얘가 결론이니까 이거의 진리집합인 P가 얘의 진리집합인 Q에 어떻게 되면 돼? 포함이 되면 얘가 성립하면 이 원명제 P면 Q다가 지금 참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똑같이 명제, 역, 이 명제, 역인 명제 요거에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줘 보자. 뭐야? Q가 어디에 포함되면 돼? P에 포함되면 되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Q가 크면 되고 역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P가 크면 돼. 지금 서로 반대란 말이야.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이 될 수 있을까?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참일 때 이게 참일 수도 있고 또는 얘가 참일 때 이게 거짓도 가능한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거짓일 때 이게 참일 수도 있고요. 얘가 거짓일 때 이게 거짓도 가능합니다. 해서 원래 명제와 역명제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에 반해서 대우명제를 보자. 자, 그러면 이 대우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정의 진리집합, 즉 낫Q의 진리집합이니까 뭐가 되겠어? Q의 여집합이 되겠죠. Q의 여집합이 결론 낫P의 진리집합이니까 뭐가 되겠어? P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의 진리집합에 가정의 진리집합이 포함되면 된다. 그죠? 즉 얘가 성립하면 대우명제가 참인 거야. 그죠? 근데 얘를 딱 보니까 지금 뭐가 기억나니? 드모르간 법칙이 기억나죠? 그죠? 여기에 그러면은 여집합을 취한다라고 치면 반대가 되면 되지. 그지? 그러면 얘랑 똑같은 게 뭐가 되면 돼? Q의 여의 반대니까 Q가 되면 되고, 그죠? 오른쪽에 포함된 데 반대니까 왼쪽으로 포함되면 되고, P의 여의 반대니까 P가 되면 되겠네. 무슨 얘기야? Q가 P를 포함하면 대우명제가 참인 거야. 근데 요 대우명제가 참인 조건을 보니까 뭐랑 똑같아? 원명제가 참일 조건하고 똑같구나. 무슨 얘기야?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대우명제가 참이면 원명제도 참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해서 사실은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P면 Q이다라는 원래 명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의 대우명제인 원명제하고 얘의 대우명제인 not Q이면 not P이다라는 요 대우명제는 사실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거는 얘들아 동치야, 동치. 수학에서 동치라고 그래. 똑같은 놈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원래 명제가 참이 되면 얘의 대우명제인 얘도 참이 되는 거고, 반대로 대우명제가 참이 되면 원래의 명제도 참이 되는 거야. 왜냐? 두 개가 정확히 똑같거든. 진리값이 서로 같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똑같이 원명제가 거짓되면 이거의 대우명제도 뭐가 되면 되고 거짓되면 되고요. 반대로 대우명제가 거짓되면 원명제도 뭐가 된다? 거짓된다. 왜냐? 두 개가 동치거든.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원명제와 영명제는 원명제와 이명제, 역인명제는 관계가 없어. 그에 반해서 원래의 명제와 이 명제의 대우명제는 정확히 뭐가 된다? 동치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원래의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명제, 원래의 명제와 대우명제의 관계를 이용한 증명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야. 자, 예제 1번 문제가 지금 뭐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자, 얘가 참임을 증명하는 문제야, 얘들아. 자, 만약에 이명제를 내가 그대로 증명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n제곱이 짝수가 되니까 n제곱을 내가 2k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k를 자연수라고 두면 되겠지. 근데 n제곱이 2k가 되면 결과적으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루트가 들어간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명제를 그대로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에 제곱 때문에 루트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죠? 이거는 쉽지 않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지 말고 이 명제의 동치인 이 명제의 뭐를 증명하자? 대우명제를 증명하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명제에 내가 대우를 만약에 취한다라고 치면 대우는 뭐가 될까? 얘 부정이니까 n이 짝수가 아니면 이건 무슨 얘기야? n이 뭐가 되면 홀수가 되면 얘가 홀수가 되면 이 결론의 부정이니까 n제곱이 짝수다의 부정이니까 n제곱도 뭐가 되면 돼? 홀수가 된다. 이거를 우리가 증명해 주면 되지. 그래서 대우명제가 증명이 되면 이거의 원명제인 얘도 참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대우명제를 프루프 증명해 보자. 자, n이 홀수라고 지금 가정했으니까 n을 뭐라고 두면 됩니까? 2k 플러스 1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k는 뭐 이상, k는 0을 포함한 자연수라고 두면 되겠죠? 왜냐면 n이 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작은 1이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k는 지금 0이 돼도 0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n을 2k 플러스 1로 썼다라고 치면 k는 0을 포함한 자연수라고 쓰면 되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n이 지금 홀수가 된 거야. 그죠? 이 상태에서 n제곱도 홀수임을 우리가 증명해 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n제곱이니까 말 그대로 n제곱을 취하자. 무슨 얘기야? 2k 플러스 1 이거를 우리가 제곱 취하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되니 그럼? 4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k 플러스 1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쓰고 보니까 얘가 지금 뭐의 배수니? 4의 배수잖아. 그죠? 그럼 4의 배수는 결과적으로 2의 배수니까 얘를 1을 앞으로 빼주자.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지금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2k 제곱 되고 플러스 2k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1 되네요.
아하, k가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2k제곱 플러스 얘도 뭐가 될까? 얘도 0을 포함한 뭐가 될까? 자연수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결과적으로 n제곱이 어떠한 자연수, 0을 포함한 어떠한 자연수에다가 2를 곱한 거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구나. 이게 무슨 얘기야? 홀수란 뜻이잖아. 2의 배수 짝수에다가 더하기 1 했으니까. 그죠?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n제곱이 뭐가 된다? 홀수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무슨 얘기야? n이 홀수가 되니 결과적으로 n제곱도 홀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우명제가 증명이 된 거야. 대우명제가 참이 된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의 원명제인 얘도 참이 됐다 이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의 명제를 그냥 증명해도 되는데 원래의 명제를 그냥 증명하자니 쉽지 않아. 그랬을 때는 이 원래의 명제에 대우명제를 대신 증명을 해도 된다. 이게 바로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법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다른 증명법인 귀류법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류법. 자, 일단 앞에서 했던 대우명제의 증명을 간략하게 한번 복습해 볼까? 자, 얘들아, P면 Q이다라는 원래의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니 쉽지 않아. 이랬을 때 이 명제에 대우명제를 증명한다. 무슨 얘기야? not Q가 되면 not P가 된다. 이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결론을 부정시킨다는 거야. 자, 이 얘기면 not Q라는 게 뭐냐면 얘는 결론을 지금 부정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뭐까지? 가정까지 부정이 되면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거죠. 왜냐? 내가 지금 대우명제를 증명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어떠한 명제에 결론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 그죠? 그러면 결론은 내가 부정할 수 있죠. 근데 가정이 없으니까 가정이 부정된다가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이 말을 가만 보면 가정이 부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순이 된다란 말과 비슷하지 않니? 해서 무슨 얘기냐면 귀류법은 대우명제는 이것처럼 가정도 있고 결론도 있어. 이랬을 때는 대우법으로 증명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가정이 없다라고 치면 그러면 결론을 부정했을 때 뭐가 나오면 된다? 모순이 나오면 일종의 대우명제의 증명법하고 비슷하게 증명하는 게 돼서 결과적으로 명제를 증명하는 법이 된다라는 게 귀류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귀류법을 정리를 하자면 이건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면 자, 뭐가 생긴다?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한다. 보여준다. 이게 증명되면 결과적으로 참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귀류법도 대우명제랑 비슷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예제 2번을 통해서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자, 귀류법을 이용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게 증명이야. 그죠? 자, 증명하려고 보니까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건 결론이잖아. 지금 뭐가 없냐? 가정이 없어. 이것처럼 대우명제의 증명은 가정이 있단 말이야.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으니까 결론을 부정했을 때 가정도 부정이 되면 증명이 된 거야. 근데 귀류법은 이건 지금 뭐냐면 가정이 없어요. 이랬을 때는 결론을 부정했을 때 가정이 부정되는 게 뭐가 되는 거랑 똑같다. 모순이 된다고 똑같다. 그래서 가정이 없는 명제를 증명할 때 결론을 부정했을 때 뭐가 발생하면 모순이 발생함을 우리가 보여주면 요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야. 얘들 알겠죠? 가정이 없는 어떠한 명제를 증명할 때 쓰는 게 귀류법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한번 증명해보자. 자, 일단 결론을 부정하니까 자, 프루프 증명하자. 자,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2가 무리수의 반대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자. 유리수라 가정하자. 이게 지금 쌤이 뭐 한 거야? 지금 결론을 부정한 거야. 그죠?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루트 2를 뭐라고 쓰면 돼? n분의 m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루트 2가 양수니까 n, m이 둘 다 양수가 되면 되겠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이랬을 때 nm은 자연수.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실제로 유리수의 정의는 nm이 정수가 되면 되는데 얘가 양수니까 굳이 얘를 정수로 갈 필요가 없잖니, 그지? 그런데 n분의 m이 유리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분수잖아, 그죠? 그럼 얘를 기하분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nm은 뭐인?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왜냐? 이걸 지금 내가 기하분수로 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n이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m은 루트 2n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양변에 제곱을 시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m제곱은 뭐가 됩니까? 루트 2n의 제곱이니까 2n제곱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2n제곱이네. 그러면 n이 지금 자연수니까 n제곱도 자연수야. 그죠? 그럼 2n제곱은 어떠한 자연수의 2배 하는 거. 즉 얘가 지금 뭐가 된다? 짝수가 된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m제곱이 지금 뭐가 됐다? 짝수가 됐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이 짝수가 되려면 요 수인 m도 뭐가 돼야 될까? 짝수가 돼야 되잖아. 홀수의 제곱은 짝수가 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m제곱이 짝수이므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m도 지금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얘들아, 맞아? 그러면 m도 짝수가 되면 m을 뭐라고 두면 될까? 2k라고 두고 k는 자연수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m이 지금 짝수라는 거야. 얘들아, 맞지? 이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식을 쌤이 1번식이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에서 요 m은 2k라는 거는 1번식에 대입해주면 1번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m자리에 2k가 들어가면 m제곱은 4k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4k제곱은 2n제곱 이렇게 들어가니? 이 약분 가능하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n제곱은 2k제곱 되네요. 근데 좀 아까 k가 자연수였잖아. 그럼 k제곱도 자연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의 배수가 된다. 그죠? 그러므로 얘가 지금 또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네. 자,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n제곱이 짝수가 됐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검은색으로 자, n제곱이 지금 짝수가 됐어. 그죠? 그러면 n제곱이 짝수이므로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n도 지금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왜냐? 홀수의 제곱은 절대로 짝수가 될 수 없거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m도 짝수고 n도 짝수니까 nm이 서로서라는 요 가정이 지금 모순이 됐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nm이 모두 짝수니까 nm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뭐가 발생했다? 모순이 발생했다. 그래서 결론을 부정했더니 지금 뭐가 발생했다? 모순이 발생했다. 그죠? 그래서 규리법에 의해서 따라서 루트 2는 뭐다? 무리수다. 무리수 이미 증명이 된 거지. 그죠? 자, 한 번 더 설명할게. 자, 대우법을 이용한 증명은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는 증명,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는 명제를 증명할 때 우리가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얘에 반해서 규리법을 이용한 증명에는 지금 뭐가 없다 이것처럼 가정이 없고 결론만 딸랑 있다. 이랬을 때는 결론을 부정했을 때 뭐가 나오면 가정에서의 모순이 나와주면 요 명제가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다. 요게 규리법을 이용한 증명이다. 아시겠습니까?